안녕하십니까, 석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최초로 유튜브를 뒤흔드는 경제 전문가 돈쌤 정영두 씨와 그리고 또 최강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미녀 역사쌤 최한나 씨,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나 씨는 이제 구독자 12만, 13만인가요? 이제 13만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죠. 네. 여자 설민석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아, 네. 좋아요. 저 워낙 설민석 씨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자 설민석에서 벗어나서 또 저만의 뭐랄까 고유 한나쌤으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설민석 선생님께서 이제 남자 한나쌤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 아닌가요? 아, 정말 그럼 좋겠네요. 진짜. 아,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저는 네. 이 예쁜 한나쌤? 예쁜 한나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영두 씨는 이 돈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돈쌤이면 돈인가요? 그 돈이 머니뿐만 아니라 돼지도 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로 잘 돼서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굳이 규명하지 않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는 저도 대로 어떤 건지는 잘 약간 돈 해석하기 스파이크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나름. 예, 그 비슷하게 또 관련 영상에도 네. 돈 스파이크 고기에 대해서는 엄청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예, 자, 경제적 평행이론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문제 하나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이해가 사람들이 경제 풀어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간단해요. 그래요? 문제긴 한데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100만 원을 연이율 2%의 비과세 저축성 예금에 저축한 후 100만 원을 복리이자로 5년 동안 입금해 준다면 5년 네. 후에 해당 예금 계좌에는 얼마의 금액이 있겠습니까? 다행히 객관식입니다. 저 속보자인데. 1번 110만 원 초과, 2번 정확히 110만 원, 3번 110만 원 미만, 4번 주어진 정보로는 계산 불가능. 저는 1번. 그러면 제일 많은 걸로. 틀린 저도 거. 1번. 두 분 다 다 맞춰버리셨나요? 예! 찍었는데. 그럼 재미없는데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돈 나오면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히 110만 원일 경우에는 복리가 아니고 단리일 때는 정확히 110만 원이겠죠. 딱 떨어지게. 그렇죠. 2%씩 5년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110만 원 미만인 거는 그냥 이거에서 나올 수 없는 답인 것이고 네, 네. 그리고 4번이 주어진 정보로는 계산이 불가능인데 여기 만약에 비과세라는 말이 없었으면 이게 답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 과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씩 5년이면 적어도 110만 원 넘어가겠구나라는 건 이제 계산이 가능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팁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 치리법칙이라고 아실 건데 이거는 그냥 법칙이기보다는 간단한 계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짜리 예금에 가입을 해서 매년 복리로 하면 얼마나 되면 원금만큼 이자가 붙느냐. 그럼 71을 6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12년이죠. 그럼 100만 원을 6%짜리 예금 복리에다 계속 넣으면 그러면 6년 이후에 원금이 12년 이후에 두 배가 된다는 거죠. 복리일 경우 오래 할수록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2%가 100%가 되는 데는 36년이죠. 근데 1%의 경우 72년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뭐 어디 나와요? 이게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문제를 가져왔겠죠. 네. 금융 이해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 이해력 지수. FT 지수라는 거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 하나를 또 쉬운 걸로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런 문제들이 모여있는 거가 바로 FQ 측정을 위한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교육, 당신의 금융 이해력 지수는 여기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이 금융 이해력 지수라고 하니까 이게 뭐 지수는 또 이제 나라마다, 뭐 집단마다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FQ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상대로 비교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것이 OECD 이런 데 평균 이런 게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OECD국 중에서도 국가의 경제 규모는 상위권이잖아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세금 관련된 거 다 세무사분한테 맡기거든요. 수학에 약해서. 낮을 것 같아요. 완전 기분 나쁜데? 의외로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뭐가 있어요? 일단은 뭐 2016년 기준으로 보면 1위는 의외로 프랑스입니다. 진짜요? 그 다음이 이제 핀란드. 예. 그것도 유럽 유명해요. 그렇죠. 핀란드 오, 하면 휘바, 우리는 휘바. 뭐 껌 같은 거 생각 많이. 휘바 맞아요. 저 게임 있잖아요, 게임. 예.
네, 뭐 그런 거 잘 알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금융도 잘 의외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왠지 미국, 이스라엘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 네,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하셨는데 그럼 그 FQ 지수가 결국은 낮다 이건데 이거 네. 뭐 살면서 좀 영향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뭘 잘 못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조업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왜 유독 금융이나 이런 데서 좀 약한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단 배우질 않았고요. 우리가 대학에 가도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있죠. 네. 근데 뭐 주식에 관련된 과가 없죠. 주식 금융학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 근데 그게 다 싸잡아서 경영학과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낮아요. 미국에 있는 주식과가 아예 따로 있어요. 주식과요? 그러니까 금융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경제와 금융은 좀 다르거든요. 연애하고 결혼이 다르듯이. 예, 그냥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거건데 느낌이 딱 온다. 이제 100세 시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개발도상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다 큰 국가고 그러면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이 FQ 지수가 되게 중요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생존의 기술로 떠오르고 있죠 이제. 그럼 이거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데서 배워야 되죠. 여기서. 아, 왜 여기서 배워야 되는구나? 네. 아, 그러니까 저거 하고 여러분, 있어요. 저와 함께 똑똑해지자고요. 이거 이제 꼭 알아야 됩니다. 금융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김영인 KDI 전문 연구위원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희 경제지수 FQ, FQ 참 발음 안 좋네요. 근데 FQ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교육을 너무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분발해야겠네요. 네,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되게 예전부터 정부 주도적으로 경제 교육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정부가 좀 경제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금융 교육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란 게 관리의 대상이라기보다 그냥 절약의 대상이라고도 많이 느껴졌거든요. 많이 벌고 절약하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관리,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절약, 알뜰. 네, 그쵸, 예. 절약. 그렇기 때문에 금융 교육이 크게 필요 없었다고 느꼈던 점도 있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 학생들 대상으로 교재를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애들을 모아놓고 혹시 대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출.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대출이요? 같으세요? 네. 대출하면은 왠지 그 깍두기 아저씨 네, 뭐 이런 거 생각나고. 아니면 뭐 엄청난 그 삶의 무게 네, 맞아요. 그런 네, 느낌. 네. 아니 근데 10대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그 대출에 대한 정의가 그런 연상이라는 게 되게 무섭네요. 아, 근데 직접적으로 삶의 무게 혹은 고된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금융교육이 돈을 관리하는 입장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학생들도 충분히 대출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익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출을 알려줘야죠, 그렇죠. 애들한테. 네. 카드 그래서 돌려막기 그 말고. 부분이 은행 문턱이 높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대출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사채를 생각을 하잖아요. 아, 맞아. 건강한 대출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학자금 대출 예전에 받으려고 했을 때 대학교 때 되게 까다로웠어요. 서류도 까다롭고 뭐도 안 되고 뭐.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좀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아무래도 그 성리학이 강조가 되던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면 어디 천박하게 돈 얘기를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MC니까 어디 사회를 보러 많이 다니잖아요. 사회를 보러 갈 때도 제일 힘든 게 저 출연료 얼마 드리면 돼요? 아 출연료는 뭐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말해야 된다 주의인데 그렇죠. 사실 주인은 이렇지만 저한테 닥치면 또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참 돈 얘기는 참 정말 어려운 건데 뭐 일단 우리가 딱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사람 딱 떠오르면은 뭐 워렌 버핏, 네. 빌 게이츠,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북 만드신 분. 마크 zuckerberg. 예, 그런 분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경제 교육을 했는지 한번 퀴즈를 우리가 한번 맞춰보면서 그 사람 셋 다 유대인이에요? 저도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셋 다 유대인이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와 진짜 유대인들 돈 많구나. 경제사 평행이론 퀴즈. 유대인들은 네. 남자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 경제교육을 위해 땡땡땡을 받는다.
왠지 우리 금융 전문가분은 아실 것 같아요. 세 글자예요? 네, 세 글자.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뭐라고 하셨죠? 탈모도 예, 그럴듯한데 정답은 축의금입니다. 축의금? 근데 의외죠. 축의금은 우리가 결혼할 때 받잖아요, 보통. 부주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느낌인데 이 축의금은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라는 의미의 축하금 같은 그런 축의금인데요. 너가 이제 어른이 됐다, 너는 이제 독립해도 된다 하면서 세 가지를 주는데 성경책을 주고 손목시계를 주고 그리고 축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이제 신 앞에 독대할 수 있다. 손목시계는 뭐 시간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축의금은 돈을 주고 네가 한번 굴려서 계획적으로 써봐라. 근데 얼마 정도 주실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줄까요? 13살이면 6학년이잖아요, 6학년. 네. 중학교 1학년, 뭐 6학년. 13살, 만 13세니까 이제 한 14살 정도? 그 정도면 한 50만 원 좀 줬을 것 같습니다. 통 크게. 저는 좀 더 써서 100만 원. 우리 동생님은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유대계 사회에서 성인식에 초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절교를 의미하거든요. 아, 네. 이게 중요한 행사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으면 최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받으면 1억에서 2억 정도가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먹어요? 네. 거의 그러니까 결혼식.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를 근데 중학생이니까 당장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 펀드나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대학 졸업 때까지 계속 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한 10몇 년 운용하잖아요. 그럼 S&P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하면 거의 2배 돼요.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인지. 네. 그러다 보니 창업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은 그럴 거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실전이다. 우리는 목돈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세뱃돈밖에 없었잖아. 그것도 맨날 엄마가 맡기라고 그러고 안 주잖아요. 네, 그 엄마가 소득세 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원천 수수 80%. 맞아요. 그 상금은 제로. 네. 다 어디 갔을지.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좀 해외에 비해서는 경제 교육이 불충분하다라는 게 이제 오늘 전반적인 의견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좀 보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공기관 한국은행이라든지 금감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KDI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애주기 네. 그거에 대해서 신용, 부채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뭐 금융교육 말고도 경제교육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놓은 경제배움2라는 포털이 있습니다. 경제배움2? 경제 네. 배움 2. 네. 네,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많이 모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경제 교육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나쌤. 돈이 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교육에 결국 내 통장을 촉촉히 적신다. 선생, 경제 교육이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이제 통장에다 돈을 넣는다고만 생각하잖아요. 통장이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지만 나의 돈도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만드는 세팅을 하기 위해서 경제교육을 해야 된다. 움직이는 돈. 그렇죠. 네. 와. 돈을 놀게 하지 마라. 자, 오늘 경제교육 당신의 금융 이해력 지수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네.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들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금융 이해력 지수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